이미지 설정 여기는 음 이제 뭐 이미지 기록 품질하고 ISO 감도, 픽처 스타일, 화이트 밸런스,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렌즈 주변 조도 보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알면 좋고 모르면 안 되는 뭔가 사진 찍을 때 좀 알아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특히 뭐 ISO 감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미지 기록 품질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리고 픽처 스타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약간 더 그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뭔가 찍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아무튼 살펴보죠. 이미지 기록 화질의 설정 이거는 그냥 최고 화질로 하면 되고요. 사실 이 밑에 화질을 쓸 이유가 없는데 이제 물론 옛날에는 SD카드 메모리가 비쌀 때는 그 SD카드 메모리 용량이 뭐 한 4기가, 2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화질을 낮춰서 더 많은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뭐 화질을 낮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SD 메모리 카드 자체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막 32기가, 64기가 쓰는 마당에 굳이 밑에 있는 뭐 이 더 낮은 화질의 이미지를 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최대 이미지 중에서도 더 화질이 좋은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는 최대 화질로 그냥 설정을 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로우 파일이 있는데 로우 파일은 이제 뭐 캐논에서 카메라가 얘를 JPG로 압축하기 전에 원본 파일이라는 건데 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로우 파일이 아무튼 뭔가 더 여지는 있겠죠. 아무래도 JPG는 이미지 손실 압축 방법으로 압축돼서 용량을 조금 줄인 감이 없잖아 있는 건데 로우 파일은 그냥 센서에 박힌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이미지로 만드는 거니까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좀 애매한데 그 원본 이미지 사진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기 전에 그냥 센서로 바로 박힌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을 이제 로우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용량이 커요. 근데 문제가 용량이 좀 커가지고 파일 크기가 한 20메가 이 정도 나가는데 이것까지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뭐 사진을 막 인화하고 아니면 사진 그 원본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뭔가 여기 뭐 필터나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카메라마다 JPG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PC에 어떤 캐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원본 파일 가지고 카메라에서 처리한 과정을 PC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본 파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한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카메라에서 만약에 흑백으로 찍었다. 흑백 모드를 적용해서 그럼 JPG로만 적용했을 때는 흑백 이미지만 있으니까 얘를 다시 칼라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로우 파일로 찍었다. 그럼 로우 파일 가지고 이 PC에 캐논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흑백으로도 뽑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풍경 모드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된 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원본 이미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리할 거 아니라면 굳이 이게 용량이 좀 있어가지고 로우 파일을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PG도 지금 이 정도 해상도 자체가 뭐 그렇게 낮은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뭐 사진 인화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지금 여기 최대 L 사이즈로 하면 라지 사이즈로 하면 이거 거의 한 4600 그 정도 나오던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도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뭐 원본 파일 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뭔가 효과를 줘서 뭐 변형된 이미지를 얻고 싶다면 로우 파일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찍은 사진 그 한 장 가지고만 뭐 사진도 인화하고 그것만 쓸 거라서 상관이 없다 하면은 그냥 JPG만 하면 되고, 이걸 두 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용도가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로우 파일하고 JPG하고 두 개 하는 거는 괜히 메모리 카드 용량만 잡아먹는 일이라 용량이 좀 20메가라서 이게 지금 로우 파일하고 JPG 이미지 최고 화질 하면은 두 개 합치면 벌써 30메가거든요. 30메가면은 뭐 10장 찍으면 300메가, 100장 찍으면 3기가네요. 1000장 찍으면 30기가인가요? 얼마 안 되네요. 32기가 메모리가 지금 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한 만 원, 만 얼마 하는 것 같던데 1000장?
뭐 동영상 안 찍고 사진만 천장 찍을 거면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계속 파일이 쌓이다 보면, 로우 파일이 PC에 쌓이다 보면 뭐 용량도 좀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어차피 후 처리를 이것저것 해보지 않을 거라면 로우 파일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JPG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는 로우 파일에 관하여 뭐 또 몇 가지가 있네요. 그 카메라 내에서도 그 로우 이미지를 처리해서 또 다른 JPG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뉴가 있고, PC에서도 캐논에서 나온 그 캐논 무슨 번들 프로그램인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로우 파일을 다시 처리해가지고 카메라로 뭐 여러 분위기를 찍은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건 적용할 사람은 그 메뉴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최대 연속 촬영 매수 표시하는 거에 대해 나와 있고, ISO 감도 설정하기. 이게 ISO 감도가 사진 찍을 때 조금 최후에 거의 보르죠. 왜냐면 다른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를 변경했을 때는 이미지 손실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뭐 노출, 그러니까 뭐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IS 감도 같은 경우는 높이면 높일수록 무조건 이미지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소값인 ISO 100으로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뭐 물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어스 60D 얘 같은 경우 뭐 한 800? 한 800에서 한 1600까지 찍어도 이미지 손실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00, 200 뭐 이 안에서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음, 다른 것들 뭐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걸 조절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도저히 나는 이 셔터 스피드로 꼭 찍어야 되고 이 조리개 값을 꼭 찍어야 되는데 지금 노출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어둡다 사진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감도를 올리는 용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IS 100에 400은 밝은 실외, 400, 1600은 흐린 하늘 또는 저녁 시간, 1600에서 6400 야간 어두운 실내. 보통 실내에서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한 1600, 뭐 한 32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튼 여기 지금 설명에서 베이징 모드에서는 100에서 3200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100에서 6400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각 모드에서 100으로 고정되는, 뭐 인물 촬영은 100으로 고정, 벌브 촬영은 400으로 고정, 플래시 사용하면 400으로 고정, 뭐 등등 설정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ISO 감도 설정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진 찍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ISO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P 모드로 하면, 지금 P 모드라는 건 이게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약간 반자동 같은 그런 모드인데, 지금 ISO 그러니까 감도를 자동으로 하고 한번 키티에다가 초점을 잡아보면 지금 100이 나오죠, ISO가. 근데 여기서 내가 조리개를 좀 조이겠다. 나는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전경하고 배경의 이미지를 모두 또렷하게 얻고 싶다. 조리개를 최대로 조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셔터 스피드도 같이 올라가니까 얘가 뭐 쌤쌤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한번 잡아보면 그래도 ISO는 100이 나오네. 이거는 좀 비교가 안 되겠네. 매뉴얼 모드로 가가지고, 매뉴얼 모드에서 지금 조리개 값이 8.0이죠. 조리개 값이 지금 2.8인데, 조리개 값을 한 9.5? 한 11까지 올려가지고 전경 배경 이미지 모두 또렷하게 얻고 싶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못해도 한 60은 나와야겠다. 나는 손이 많이 떨린다. 그럼 이 상태에서 ISO를 자동으로 하고 찍으면 거의 뭐 1600, 2000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약간 울긋불긋할 수도 있고 화질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삼각대를 쓰고 셔터 스피드를 좀 내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IS를 잡아보면 지금 640, 800까지 내려갔죠. 그럼 셔터 스피드를 뭐 내릴 것인가, 아니면 조리개 값을 약간 주변부가 뭐 흐려지더라도 조리개 값을 낮춰가지고 빛을 더 받아들이면서 뭔가 광량을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광량을 확보하고 다시 초점을 잡아보면 IS가 320에서 400까지 내려갔죠. 320에서 400까지 내려갔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SO를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맞추는 거라 이러는데, 나는 ISO를 최대 200까지만 쓰겠다. 이 이상은 화질 손실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값을 맞춰놓고 이걸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를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이 밑에 있는 노출 표시인 거죠. 지금 노출이 0으로 나오면 이 카메라가 지금 적정 밝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반셔터 눌렀을 때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 노출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광량을 더 커하려는 방법은 여기서는 ISO를 안 높일 거라면 셔터 스피드를 더 늦추던가, 아니면 조리개를 더 열어주던가, 조리개 값을 낮춰서 조리개를 더 열어주던가 해서 반셔터를 한번 잡아보면 지금 이제 노출 0이 왔죠. 이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뭐 하얗게 약간 빛이 뭐 새어드는 것처럼 밝은 이미지로 사진을 얻고 싶다면 여기 표시되는 노출을 플러스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조리개 값을 더 조여보죠. 한번 더 낮추면 지금 여기 노출 값이 플러스 1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제 이걸로 사진을 만약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좀 허옇게 뜨면서 뭐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도는 아무튼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이미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감도는 정말 최대한 써도 한, 지금 에오스 60D라면 1600 이런 뭐 DSLR 중에서 크롭 바디 중에서 한 중급기나 보급기 정도 된다면 뭐 최대한 800, 한 1600 이 정도 안에서는 무조건 해결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자동으로 해놓고 현재 상태에서 감도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 얘가 감도가 한 1600, 뭐 한 3000 나왔다 그러면 일단 감도를 낮추고 다른 데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죠. 근데 셔터 스피드는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럼 조리개 값은 또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미지 손실이 없이 사진을 찍으려면 감도를 안 높일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플래시를 사용을 해야죠. 근데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ISO 감도를 올려가지고 이미지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장노출 한 30초까지 하고 뭐 조리개 값 한 2.8까지 그냥 최대 개방하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면 이제 그때서는 ISO 감도를 높여가지고 찍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최후의 보루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반 똑딱이에서도 ISO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 똑딱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이미지 손실이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딱이에서는 진짜 뭐 ISO가 한 200만 넘어가도 눈에 딱 띄게 그 잡음이 있거든요. 이미지 손실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그나마 크롭바디라서 한 800, 1600까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봐줄 만한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이 밑에 이제 일반 똑딱이에서는 감도를 진짜 한 200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똑딱이는 또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외에 설정들을 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스타일 선택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건 좀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포토샵에서도 얼마든지 뭐, 그러니까 이 픽처 스타일의 핵심은 뭐 채도, 뭐 대비, 밝기, 뭐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몇 개를 조절한 어떤 세트를 가지고 표준 인물 사전, 뭐 풍경, 뉴트럴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라서 포토샵에서 편집할 거라면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지 않나. 그냥 원본만 하나 찍어 놓으면 그거 가져와서 포토샵에 얼마든지 뭐 채도 변경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간편하게 사진 편집할 수 있는 뭐 채도, 뭐 대비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냥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카메라에서도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 괜찮은 건 이제 풍경 같은 거. 풍경은 뭐 청색과 녹색을 생생하게 하고 매우 선명하며 또렷한 이미지를 만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네 가지 값을 보면 대비를 좀 올리던가 얘가. 그래서 좀 쓸만한 거는 제가 볼 때 뭐 그냥 평상시에는 표준으로 쓰겠지만, 표준 다음에 풍경, 그리고 충실 설정.
충실 설정은 컴퓨터에서 이미지 후처리를 선호하는 사용자용 픽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5200K의 세컨드에서 촬영한 피사체가 측색적으로 피사체의 색상과 거의 일치하도록 조절됩니다. 5200K 정도면 이게 색온도가 낮을수록 약간 빨갛고 노랗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제 뭐 9000K, 뭐 7000K인가 아무튼 색온도가 높을수록 좀 차가운 이미지가 되고요. 모노크롬 얘는 이제 흑백 이미지를 촬영하려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노크롬에서도 몇 가지 또 분류가 되던가 아니면 여기서 색상 선택을 할 수 있던가 해가지고 뒤에 보면 그 설명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어디 보자. 샤프니스. 그러니까 각 요 풍경 모드마다 풍경 모드면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모드를 만들어낸 거죠. 옆에 있는 거는 샤프니스. 그러니까 뭐 날카롭게 하는 그런 거고 콘트라스트 대비가 있고 채도 그리고 색조, 필터 효과, 색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있어 가지고 여기 설정되어 있는 값을 쓸 수도 있고 밑에 사용자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럼 요거는 한번 직접 들어가 살펴봐야겠는데 이건 픽처 스타일 사용자 설정 그러니까 각 모드에서 이걸 변경할 수도 있고 사용자 설정을 뭐 등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카메라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픽처 스타일이 있군요. 픽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여기 라이브 모드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냥 퀵 모드로 해가지고 바로 내리면 얘가 이제 픽처 스타일이죠. 셋을 눌러보면 종류가 이렇게 표준, 인물 사진, 풍경, 뉴트럴 해가지고 이 설정이 나오는데 이 설정 값을 내려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뉴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퀵 메뉴에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풍경 같은 경우 풍경에서 이게 샤프니스가 값이 얼마죠, 이게? 아무튼 0 바로 위에 있는 것 같고 좀 단계가 좀 한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풍경 사진 같은 경우 좀 날카롭게 만들고 이게 지금 대비 값도 약간 올라가 있고 지금 채도도 약간 더 주고 그리고 색조는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뭐 요즘 뭐 HDR로 찍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색이 더 선명하고 뭔가 대비가 명확한 사진이 나오면서 선명한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물론 포토샵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카메라에서 최대한 완성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픽처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이게 지금 L 돼가지고 아마 이게 뭐 랜드스코프인가 뭐 그런 표시로 되어 있는데 사진 한번 그럼 찍어볼까요? 퀵으로 한번 해서 표준 모드로 한 장을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P 모드로 해서 반자동 모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PT를 한 장 찍어보고 풍경 모드로 해서 한 장을 또 이게 지금 풍경 모드고 이게 지금 일반 모드인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약간 더 핑크 약간 밝은 분홍색 뭐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비가 좀 올라가고 채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라서 이게 풍경 사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죠. 풍경 사진 같은 거 모두 잘 활용하면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건 퀵 모드에서 모드만 변경한 거고 메뉴로 들어가서 카메라의 두 번째 페이지에 픽처 스타일로 가서 풍경을 보면 풍경 값이 약간 조절이 돼 있네요. 이걸 조절한 게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된 건데 이걸 제가 조절을 했나 보네요. 원래는 그냥 샤프니스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상세 설정은 인포고 셋은 오케이죠. 그러면 인포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면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 4개만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원래 값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값이고 여기서 셋을 누르고 여기가 이제 원래 값이네요. 근데 제가 대비를 조금 설정을 했군요. 그러면 지금 다시 위로 나가서 뉴트럴, 모노크롬, 사용자 설정
여기서 모노크롬에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던데, 그러니까 일반 컬러 모드에서는 그냥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를 변경할 수가 있고, 모노크롬 모드에서는 지금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필터 효과, 색조 효과 외에 추가로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황색 필터로 적용했을 때는 하늘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고, 오렌지 적용했을 때는 푸른 하늘이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터라는 게 한 겹 더 씌우는 거잖아요. 하늘은 파란색인데 오렌지나 적색이 파란색과 약간 보색 개념이라서 섞이면 검정색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서 약간 어둡게 보인다는 뭐 그런 거죠. 앞에다가 그러니까 셀로판이 되는 것처럼 해서, 같은 적색은, 이걸 만약에 적색을 선택하면 같은 적색인 뭐 가을 낙엽이나 이런 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겠죠. 흑백 상에서 더 진하게 되니까. 녹색, 피부톤과 입술이 세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필터 효과라는 건, 그러니까 황색을 흑백 사진에서 더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뭔가 더 두드러지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필터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그냥 일단 말은 했는데 정말 그런지는, 메뉴에 들어가서 픽처 스타일의 풍경, 모노크롬에 인포를 눌러서 상세 설정 들어가면 지금 샤프니스 그대로 쓰고요. 콘트라스트 그대로 쓰고요. 필터 효과를 적색을 쓰고, 색조 효과도 있긴 있는데 색조 효과는 아마 전체적으로 색조, 뭐 세피하면은 약간 누리끼리하게, 블루면 뭐 약간 블루한 그런 거라서 그냥 흑백 사진은 그냥 없음으로 하면 되고요. 메뉴로 돌아가서 여기서 퀵 메뉴 눌러가지고 모노크롬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찍어보죠. 지금 적색 효과를 하나 찍었고요. 모노크롬에서 다시 들어가서 적색하고 보색 관계인 녹색? 녹색이 보색인가요? 아무튼 얘로 해서 한번 찍어보죠. 그럼 이게 지금 녹색 필터를 적용한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적색 필터를 적용한 건데, 그러니까 진하게 해서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보색 관계에 있는 어떤 필터를 적용해서 진하게 해서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색깔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약간 뭐 부드럽거나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하늘, 얘가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들었던 얘 중에서 푸른 하늘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황색 필터를 쓰고, 푸른 하늘이 어둡게 보이게 하려면 적색 필터인데, 막 아주 뭐 흐린 날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에 적색 필터를 써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하늘이 막 역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색깔을 껴야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필터 없음으로 하면은 뭐 그냥 무난한 흑백이 나오니까요. 근데 거기다 이제 어떤 강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색깔 필터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픽처 스타일 등록하기가 있네요. 픽처 스타일 등록하기는, 이거는 뭐 그냥 등록하기라기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그 세 개에다가 뭐 값을 그냥 입력해 주는 거죠. 픽처 스타일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이 지금 1, 2, 3번까지 있는데, 1번에 인포 눌러가지고 픽처 스타일 풍경, 뉴트럴 풍경, 뭐 풍경 모드에서 밑에 여기다가 이제 더 값을 변경해 가지고, 나는 뭐 샤프니스를 더 주고, 그리고 콘트라스트 더 주고, 원래 풍경 값보다 뭐 채도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자 설정으로 만들어 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풍경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자 설정 값을 추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원래 있는 설정 값에서 그냥 얘도 지금 풍경하고 모노크롬 변경된 것처럼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이거는 아무튼 픽처 스타일은 쓰기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PC로 가져와서 또 편집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편집하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거든요. 얘도 여기서 지금 대비하고 샤프니스 정도, 채도, 이 세 가지만 만져도 완전히 다른,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사진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